요새도 여전히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995만원. 뭐 이래저래 이제 대환대출을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 요구하는데 참 이 뻔한 레파토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은 저런 말에 이제 혹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러한 것들이 없어질까요? 뭐 해외에 있는 이제 이들이 저러한 것들을 해서 잡을 수 없다.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 당국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해서인 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 경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에 대한 형량을 좀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기를 당해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는데 이제 사기꾼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도 낮다라는 겁니다. 박수홍 씨 그 친형 뭐 수십억을 했는데 형이 얼마입니까? 구형이 검사 구형이 7년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실형은 얼마 나오겠어요? 한 3년 반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또 뭐 이래저래 또 여러가지 뭐 조치 취하고 대응하고 이러면 뭐 형이 또 감량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 살겠어요? 1년 반, 2년. 민사요? 민사는 상대방이 돈 안 주는 이상 뭐 받아내지도 못하는 거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법이 많이 간대해서 특히나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해자들에게 너무 간대해서 좀 짜증이죠. 화가 많이 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출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뭐 대출 받게 해준다고 수수료 10에서 50%뭐 내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출 상환 요구하고 뭐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가짜라고 생각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많죠. 저런 사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최근에 뭐 대한대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트렌드 맞춰 가지고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제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뭐 소상공인 저리 대출 뭐 얘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출산하면은 또 대출해준다고 얘기하고 무슨 놈의 난장판에 개 막장이죠. 개 막장. 지금 현재 자꾸 역대급 혜택이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청년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뭐 지금도 이미 저 대출 때문에 쌩 난린데 뭐 계속해서 또 대출을 받으라고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출 만능 시대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가 넘는다고 난리라고 하는데 뭐 분위기를 보면 아니 여전히 대출을 권장하고 부추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정부부터 나서서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사회 취약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내놓을 때마다 그게 금융 지원이 대출로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출로 이제 자꾸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걸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제발 좀 대출로 뭔가를 해줄 생각 좀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청년들 대상으로 출산한 이제 가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택 구매할 때 그 저금리 대출 해준다. 그러지 말고 그 출산한 가정들의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용도로 해가지고 뭐 LH 공사에서 아예 그냥 부동산을 지어가지고 제공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장기 임대로 주든지요. 그게 맞는 거지. 뭔 놈이 자꾸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라고 자꾸 어떻게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뭐 지원이 필요하면요. 뭐 지역 상품권으로 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뭐 모든 걸 전부 다 대출로 풀어가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왜 주냐고요. 전세자금 대출. 차라리 그냥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 말고 그 재원으로 있잖아요. 그냥 뭡니까?
그런 부동산 지어가지고 제공하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서민들 취약계층들에게 뭐 지원을 해준다.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죠. 차라리. 대출이자 싸게 해주는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범들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종신형 때려야죠. 추징 엄격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추징도 다 하고 뭐 그리고 보통 사람들 상대로 한 그 뭡니까 금융 관련한 교육도 이제 철저히 필요하죠. 예방 교육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게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막 들고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나은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우려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이제 고민들, 많은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고민이 안 될 수 없죠.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빚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더 엉망되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수월하게 쉽고 만만하게 편하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고 엉망되고 이제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 뭐가 돈이 부족하면 자꾸 뭔가를 빌려서 뭔가 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엉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좀 잘 움직일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이 살더라도 빚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내야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게 쉽지 않죠. 힘들죠. 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채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빚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더욱더 빚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빚 없이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살피고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각오하고 더 다짐하고 더 조심하면서 지내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보자고요.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